미생물학을 전공하셨고요. 전문성은 바로 미생물 리스크 중에서도 이 식품 위험에 집중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계와 정부에서 여러 경력을 어, 갖고 계시고요. 호주, 뉴질랜드 식품기준청에서 증거 기반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이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에 대한 감시 계획을 진행하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호주, 뉴질랜드 식품유래 항생제 내성 국가 감시 실행에 대한 식품 기준에 대해서 연구관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신 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진행한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도 기쁘고요. 저는 여러분들께 호주의 항생제 내성균에 대해서 저희가 진행한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특히 초기의 기획을 어떻게 했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가 보통 실제로 초기에 어떤 노력이 들어갔는지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초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는 호주 정부 보건 포트폴리오 내 법정 기관이고요. 저의 주요 역할은 호주와 뉴질랜드의 식품 기준 코드를 개발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 코드는 실제로 법적 문서입니다. 그 말인즉슨 호주의 주와 준주 그리고 뉴질랜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됩니다. 하지만 집행 자체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저희가 기준을 개발하게 된다면 이게 법령화, 법제화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저희 기관은 호주, 뉴질랜드 정부 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식품 공급의 안정성을 모니터링합니다. 저희가 이를 실시하는 것은 실제로 식품규제 이행소위원회 ISFR의 감시증거 분석 작업 그룹 CWAC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그룹들과 함께 협력을 합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식품규제당국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룹입니다. 식품규제 제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국가 차원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도 하고요. 또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호주의 시위그 대표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특히 식품 조사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저희가 진행한 감시 프로그램에 맞추어서 뉴질랜드도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AMR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2050년까지 AMR로 인한 사망 인구가 연간 1,000만 명을 기록할 수도 있고요. 또 AMR을 해결하는 데 드는 부담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부담을 산정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사실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식품에 집중해야 될까요? 식품은 인간과 동물, 환경 사이 접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AMR의 주요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이 식품유래 병현균이 전달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에서 비인간, 동물에게로 전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주는 이 다부문적으로 AMR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이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성에 대해서는 이 식품유래 질병은 미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취약 인구, 특히 호주 내에서는 항생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과 같은 이러한 식품 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식품 체제를
모니터링해야 되는 이유이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이 식품유해 감염병을 줄이고자 합니다. 저희의 감시 계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AMR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갖추고 있는 이 전략은 2020 이후 2020 전략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인간과 환경, 동물, 그리고 식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전략을 펼치고 있고, 또 호주의 보건노인부에서 서베일런스 감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는 식품열의 AMR에 대한 감시 체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감시 계획을 개발하는 여정을 보시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이를 완성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2020년 후반부에 시작이 되었는데 AMR 전문가들과 또 과학 자문단을 함께 모여서 저희가 이 감시 계획에 무엇을 포함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문을 청해 들었습니다. 산즈라고 부르는 저희의 기관은 사실 실험실을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험실 같은 분석은 저희가 용역을 맡겼습니다. 호주 자체는 연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주와 준주 정부와 협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각 관할 구역마다 그리고 정부마다 자원과 역량이 상이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감시 계획의 조정자 그리고 개발자로 저희 기관이 활동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샘플을 수집하는 분들과도 조정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감시 계획의 성공은 사전 기획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역량과 자원을 이해해야지만 초기 기획을 완벽하게 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의 계획을 저희가 이러한 자원을 기반하여 세웠고요. 초기 기획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코덱스 텍스트가 저희의 기준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코덱스 텍스트가 정말 필요한 정보들과 자원들을 제공해 주었고요. 또한 WHO의 가이드라인 등도 참고해서 통합 모니터링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감시 방법론 역시도 국제 기타 통합 프로그램을 참고하였습니다. 캐나다 프로그램, 미국 통합 감시 프로그램 등도 참고했고요. 2007년에 저희가 감시 프로그램을 호주 내에서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유통식품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저희는 모든 다양한 선택지를 두었고 또 이에 대한 과학자문단의 자문을 청해 들었고 각 요소에 대한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릴 요소들은 실제로 코덱스 텍스트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면 목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목표를 크게 갖추고 있는 계획인데요.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세우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렸습니다. 저희가 초기 일을 기획할 때 저희가 개발 과정에 내렸던 결정들을 기반으로 한 목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실제로 자문단들도 동의를 한 목표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절차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접근법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실행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호주의 감시 계획은 저희는 국가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현형 내성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이콜라이 등이 되겠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수집하여서 AMR 출현을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고요. 또한 WGS, 이 전장 유전체 시퀀시를 수행했는데 특히 관심 있는 AMR 표현형을 보이는 세균에 대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들이 과학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타당하고 국제 데이터에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했고요. 이 감시 계획은 1년 동안 진행이 되었는데 저희가 기초적인 설계를 하여서 그 이후에도 통합적인 관점에서 모니터링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먼저 했던 것은 저희의 식료품을 우선순위화했습니다. 저희의 코덱스 가이던스를 참고했고요. 역학적이고 이 공중보건 관점에서 식료품을 우선순위했습니다. 그리고 소비 및 생산 요인 국제적 데이터가 존재했는지, 또한 식품이 다른 감시 프로그램에 존재했는지, AMR에 노출 가능성이 있는지, 기존 데이터와 출처와 갭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AMU 패턴들도 고려를 했는데 이러한 요소들을 저희가 고려하여서 순위를 매겨보았고요. 가금류, 달걀, 소, 돼지, 어업류, 수산물, 유제품 등을 고려했습니다. 가금류와 돼지, 소가 가장 최우선 순위의 식료품으로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첫 해에는 이러한 식료품을 진행하고 그 다음 후에는 다른 식료품을 고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식료품을 우선순위화하고 난 다음에 주요 병원균을 선택해야 되는데요. 특히 특정 박테리아에 대한 보건 임팩트와 분포도를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비용을 들기 전에 분포도가 높은 병원균을 타겟하도록 하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닭고기의 경우에는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가 분포도가 높기 때문에 검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균을 선택했고요. 돼지와 소의 경우에는 살모넬라와 캄필로박터의 분포도가 낮기 때문에 대장균과 엔테로코커스를 선택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선택한 이유는 이 내성 유전자에 대한 저장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인간 건강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중요한 항생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장균과 엔테로코커스가 저희가 MIA와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분리주는 MIC에 넘겨지게 되고요. 또한 그 이후에는 WGS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관할 구역이 이 능동적인 샘플링, 무작위 샘플링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능동적인 무작위 샘플링을 특히 2번 단계에서는 실행할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관할 구역마다 과거의 감시 체계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식료품을 선정했고 또 균을 선정했기 때문에 몇 개의 표적 균수를 갖출 것인가, 특히 이 항생제 감수성 테스트를 위해서 표적 균수를 정해야 됐는데 물론 가성비를 따져야 되기도 하겠지만 탄탄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만한 표적 균수를 선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성 분리주에 대한 분포도를 분석해야 됐고요. 또한 내성 분리균의 여부를 탐지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온 결과는 식품과 미생물 결합당 200개의 미생물 분리주를 분석하기로 결정하였고 국제적으로도 비슷한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상 균수를 알았고 실제로 몇 개의 식품 샘플을 채취해야 되는지 수집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미생물이 최저 분포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결정해야 했는데 결국은 2,000개의 닭 식품 검체수, 2,000개의 돼지 검체수, 그리고 1,000개의 소 검체수를 통해서 각 결합당 200개의 분리주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리주들은 AST와 WGS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는요. 어떤 검체 타입,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소비 패턴, 특히 호주 내의 소비 패턴도 고려를 했지만요. 이 박테리아에 대한 분포도도 고려를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닭의 경우에는 껍질을 갖추고 있는 닭이 가장 많은 살모넬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껍질 있는 닭을 선택했고요. 또한 소고기 다짐육과 돼지고기 다짐육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육류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거기도 했고 박테리아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검체를 어디서 수집할 것인가를 결정했을 때 60%는 대형마트에서 수집을 했고요. 20%는 소형 마트, 그리고 나머지 20%는 정육점에서 수집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저희가 검체의 수를 저녁에 배분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에 보시면요. 다양한 인구 분포도를 보실 수 있는데 준주마다 인구 밀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밀도에 비례한 저희가 샘플을 배분할 것을 권장받았고요. 저희가 그냥 무작위로 검체 수집을 주마다 배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구 비율을 기준으로 실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주요 도시에 대한 대도시권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윈 대도시권, 브리즈번 대도시권, 그리고 캔버라, 퍼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모든 관할 구역은 다양한 규제 기구들과 당국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원의 차이를, 격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시드니 대도시권의 경우에는 주마당 40개의 검체를 채취했고요. 그리고 총 40주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진행을 했고요. 호바트의 경우에는 인구 밀도가 적기 때문에 두 달에 11개의 검체를 채취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러한 샘플 수집의 지역을 무작위로 배정을 했어야 됐는데요. WA의 예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행한 내용입니다. 먼저 대도시권을 식별을 하게 되면요. 소규모, 더 작은 규모의 로컬 거버먼 에리어라고 해서 LGA, 지방정부 지역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 경계를 나눌 수 있어서 이러한 이 공간 데이터를 구글 맵에 올려서 여기 오른쪽 지도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색깔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존 내에 위치한 각 LGA에 무작위 번호를 할당했고 각 존은 동일한 인구 밀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LGA는 무작위로 검체와 시간대를 할당했습니다. 온라인에 있는 무작위 선택 프로그램을 활용했고요. 저희가 무작위 할당, 배분을 검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이 검체를 시간에 따라서 그리고 균등하게 박테리아별로 나눌 수 있었고요. 저희의 모든 관할 구역이 실제로 이러한 경로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장에 걸어다니게 되면 이 관할 구역의 경계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마트를 방문할 것인가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저희가 구글 맵을 제공하여서 본인의 관할 구역 또는 존 내에 있는 대형마트를 검색하고 실제로 어떤 경로로 이동할 것인지를 사전에 계획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기획, 특히 이동 경로를 사전에 기획할 수 있었다는 장점이 있었고 샘플을 채취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가 저희가 어떻게 검체를 채취했고 또 어디에서 검체를 채취를 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 장표에 보시면 저희가 이 국가 차원의 감시 체계를 코로나19 후반부에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따라서 락다운이 실시되면 저희가 이 부패할 수 있는 샘플이 운송 중에 이동이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우려가 되긴 했는데요. 그래서 실험실을 근처에 있는 실험실을 배정하여서 균을 바로 배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분리된 균주는 바로 머독 대학교로 운송이 되었고요. 머독은 AST를 로봇으로 진행하는 대학교이고 또 WGS도 실시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기초가 세워졌고요. 저희의 AMR 감시에 대한 기초가 세워졌는데 이를 통해서 다른 곳에 기여할 수 있게도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 리스크 어세스먼트도 가능해졌고요. 또한 미래의 출처 귀속에 기여할 데이터, 또한 추후에 있는 리스크 분석이라든지 정책 결정에도 저희가 기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말로 제가 감사한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2023년 7월 기준으로 저희의 샘플 채취가 너무나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주정부, 준주정부 관계자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퀸슬랜드, 빅토리아, 타스메니아, NT, ICT 등 모든 관계자분들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에도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그리고 저희의 실험실과 전문가 과학자문단 여러분들께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